요양시설을 찾으시는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안히의 MC 여유정. 편안히 대표 이석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성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안히를 통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요양에 관한 관심이 커졌어요. 아직은 뭐 또 젊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요즘 너무 빨리 가요. 이러다 저도 곧 70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요양에 관해서 좀 차곡차곡 알아가는 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와 저희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여러 가지 어떤 요양과 실버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또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거를 위한 훌륭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저희 편안히의 목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뭐 젊은 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같이 하나씩 논의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욱더 신뢰가 가는 건 우리가 또 전문 변호사님이 계셔서 더 신뢰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편안한 사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이게 보니까 요번에 소개할 사연은 요양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노후에 저희가 충분히 좀 알아둬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연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한 지 50년 된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옛날부터 참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아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아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솜씨가 왜 이래? 야, 니네 성적이 이게 뭐야? 당신은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여보, 회사 사람들 왔어. 술상 좀 봐봐 좀. 이게 뭐야? 이렇기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대화가 많이 없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 나름 열심히 살았죠.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걸 빼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50년을 참고 살았겠죠. 그렇게 흰머리가 늘어가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던 어느 날 여보, 나 목이 좀 뻐근한데 남편은 이마를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깨어나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남편은 몸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시설에 가서 삽시다. 앞으로 당신이나 나나 20년을 더 살겠수, 30년을 더 살겠수. 그러곤 재산을 정리해 요양시설에 들어와 남편 간병을 하며 산지 어느덧 7년이 되었네요. 이제 남편은 다행히 혼자서도 잘 다닐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문득 저녁 시간 창밖에 뒷산을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 그 긴 시간 동안 난 날 위해 무엇을 해봤나? 이렇게 간병하며 남은 1, 20년 살다가 죽는 건가? 그렇게 긴 시간을 생각하다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뭐?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왜? 농담이지? 갑자기가 아니에요. 평생 엄마로 아내로만 산 것 같아서 이제 날 위해 좀 살고 싶어요. 여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평생 아빠로, 가장으로 돈 버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여태 살았어.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다들 당신이랑 나처럼 사는 거지. 도대체 왜 그래? 당신도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각자 인생 좀 삽시다. 앞으로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여보, 알았으니까 천천히 생각 좀 하고 얘기합시다. 황혼 이혼에 대한 제 생각은 현재대 확고해진 상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생각을 품고 나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히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편안히에 묻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동산 조금 남기고 나머지 정리해 요양시설로 들어왔는데 황혼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요양시설비를 납부해 왔는데 재산 분할 후에는 어찌 되는지요? 그리고 남편은 요양시설에 있고 저는 따로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을까요? 사연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굳이 또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네네. 이게 조론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삶을 즐기면서 네. 친구로 지낸다 뭐 그런 얘기 맞아요.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이것도 그런 내용인데 네. 일단 제일 먼저 변호사님 궁금한 게 결혼하고 싶으세요? 난 원래 그거 물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궁금하긴 해. 와이프가 봅니다. 술자리에서 따로 얘기한다는 거 생각은 좀 있긴 하시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솔직히 궁금한 게 네네. 뭐냐면 귀책 사유나 이런 게 없이 단순히 한쪽이 결혼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 조론은 좀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맞아. 이혼은 아니고요. 그쵸. 사는 것 자체를 별개로 이제 분리해서 예전에 뭐 별거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조론은 그러면은 네. 이혼 도장을 안 찍고 그쵸.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하는 걸로 거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아,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맞아. 아까 그 대표님께서 물어봤던 내용 중에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예. 여부가 네네. 굉장히 좀 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예. 법 체계는 유책주의가 가장 원칙이긴 합니다. 네네. 원칙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명백하게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뭐 누구를 폭행을 뭐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어도 이런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 가부장적인 남편이고 네. 그래서 가족과 부인에 대해서 뭐 평생 동안 그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다면 충분히 이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그렇구나. 예. 이게 뭐 어쨌든 그 명백하게 때렸다거나 생활비를 안 줬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 30년, 50년 동안에 있었던 이런 네. 걸로 네. 인해서 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라는 요 정도만 갖고도 이혼이 가능하다. 근데 이 뭐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예. 수는 없는데 내 마음이 그냥 그만 살고 싶다 예. 뭐 이렇다고 무조건 아, 네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좀 구체적으로 뭐 어.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대적 정신에 좀 맞지 않게 너무 네네. 지나치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황혼이혼에 있어서 예. 재산 분할은 어떻게 또 해야 돼요? 황혼 이혼 네.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고 네. 통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50년 정도 결혼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특별히 어느 한쪽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네네. 뭐 50대 50 정도로 보는 게 아.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만약에 둘이서 결혼을 해서 형성된 재산이 100이었어요. 근데 도중에 신랑이 자기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한 300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둘이가 같이 형성한 재산은 100이고 물려받은 300에서 전체 재산은 이제 400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둘이서 황혼 이혼을 할 때도 시댁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나요? 아니면 결혼하고 형성된 그 소득으로 인해 100만 나눠야 될까요?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원칙적으로는 뭐 물려받은 네.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네. 물려받고 나서 이혼 당시까지의 그 네. 기간이 만약 길다면은 단순히 형성뿐만 아니라 그 유지에 있어서 그 네. 부부 간에 기여한 네. 그러한 기여도도 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한다면은 뭐 분할 재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네네네. 좀 복잡합니다. 케이스가 케이스에 실은 따라. 이게 단편적으로 한 10분, 10몇 분 동안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네. 대략적인 정보만 드리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틀은 그렇지만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예. 끝내는 제대로 된 케이스는 정 변호사님한테 따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재산 분할 후에 네. 요양시설비 뭐 납부 이런 거는 또 예, 이건 뭐 당연히 이혼이 성립된다면은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알아서 네. 각자 그거에 대한 해야 책임은 되는 뭐 당연히 거구나. 뭐 이혼한 부인한테 예, 예. 뭐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네.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해도 네.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네. 자녀들의 부양 의무나 그런 거는 네.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네네. 자녀들이 아버지 부양하는 거에 도움을 줘야 될 뭐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네. 거꾸로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으셔도 이게 또 내가 이혼을 하면 자식들한테 이게 또 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 한 20년 전부터 엄청 사회 문제가 돼서 네. 제가 처음으로 그 기사를 보고서 되게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 어떻게 잘 살다가 네. 70, 80 먹어서 갑자기 이혼을 할까 그랬는데 네. 또 이렇게 지내고 나서 저는 저희 와이프랑 사이 좋습니다. 네. 분명히 그건 말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시겠어요. 이해는 돼요. 물어보지는 않는데. 아, 나 왜 자꾸 강조하고 싶지? 저도 와이프가 자꾸 이거 네. 유튜브 꼬박꼬박 봐갖고요. 아, 저도 예. 힘들어요. 이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구나. 네, 어쨌든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할 때 네. 황혼 이혼이나 이런 문제가 맞아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저희가 또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왕이면 평생 또 함께 이렇게 사시다가 예. 그렇죠. 그게 제일 마무리를 바람이죠. 이렇게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편하게 함께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요양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편안한